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믿기 어려운 놀라운 연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주택연금액 산정할 때 금리 인상하고 주택가격 하락 때문에 지금 빨리 2022년도 내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라고 독려를 했죠. 그 결과 주택연금 가입자가 폭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러한 정보는 왜곡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입자들은 도대체 주택연금이 무엇이 좋길래 가입을 했을까요?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집에 편하게 살면서 평생 노후 생활비를 주택연금으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택연금액은 노후 생활비로 적당할까요? 주택연금액은요, 확정된 연금액을 평생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입 시점에 확정된 연금액을요, 죽을 때까지 똑같은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중간에 물가가 오른다든가 아니면은요,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체증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장수한다 하더라도 노후 생활비의 가치가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올해에도 국민연금은요, 전년도 대비 5.1%의 연금액을 체증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리 장수한다 한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렇다면 주택연금액도 걱정이 없는지 현재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요, 주택연금 종신형 정액형 연금액이 되겠습니다. 주택 가격별, 그 다음에 가입자, 가입 연령별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 주택 가격 5억 원일 때는요, 매월 127만 6,070원을 평생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치인 주택 가격 12억 원일 때는요, 매월 260만 9천 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택가격 5억 원에서 받는 주택연금액의 현재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 연 2.5%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는 127만 원을 받지만 10년 차에는 102만 원, 그 다음에 24년 차에는 72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죠. 따라서 24년 후에는 현재보다 57%에 불과한 72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때가 되면은요, 노후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일수록 생활비 수준이 적게 들어간다고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으나 의료비하고 간병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 예명보다 1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4년 후에는 현재보다 44%에 불과한 56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껌값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34년 후 주택 가격은요, 연 4% 상승한다면 19억 원인데 정말 껌값을 받게 되죠.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2.5%가 아니라 연 4% 상승 시 주택연금액의 현재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수했을 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가격 5억 원에서 받는 연금액의 연 물가 상승률 4%를 가정했을 때 추이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24년 후에는요, 51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40%에 불과합니다. 결국 노후 생활비 충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10년 더 산다. 34년 후에는요, 현재보다 27%에 불과한 35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결국 주택연금은요, 아무 쓸모없는 연금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12억 원일 때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액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초기에는요, 매월 260만 9천 원을 평생 지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액의 현재 가치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연 4% 가정 시에 24년 후에는요, 현재보다 57%에 불과한 106만 원만 받습니다. 결국 그때 되면 노후 생활비를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요, 10년 더 산다. 34년 후에는요, 현재보다 27%에 불과합니다. 7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 쓸모없는 연금으로 전락합니다. 놀랍게도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안 좋은 연금이 바로 주택연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엄청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보다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이 6%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첫 번째 고통은요, 바로 낮은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34년 후에는요, 14%밖에 안 되는 낮은 연금액을 수령해야 하고요. 또 다른 고통은요, 높은 주택연금 대출 이자율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이자율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해 놓고 불안 속에 살지 마시고요. 주택으로부터의 수익 창출에 더 많은 고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임대 활용한다든가 안 되면 보증금 차익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매각 차익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점을 보완하는 해결책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선택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가입이 좋다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분석을 내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했을 때 주택연금의 놀라운 현재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